2019 바둑TV 마스터스 16강전 7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이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상위 랭커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 하위 랭커들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도 조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네.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간 쪽은 상위 랭커 쪽이었어요.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짚어드립니다. 2019 바둑TV 마스터스는 한국기원 그리고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32강 토너먼트 대진팀 형식이 있었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서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16강전 이제 단 2경기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지연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결도 기대가 되지만 저는 이 마지막 경기도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선수가 또 나연 선수를 꺾고 올라온 신의 강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돌풍이 이어갈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대국은 역시 이지연 선수, 김기용 선수가 꾸준함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이 꾸준한 두 선수가 또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지연 선수와 김기용 선수 하면 참 꾸준하고요. 네. 성실한 이미지를 가진 선수들인데요. 이지연 선수는 최근 또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은 나오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대회에서 그리고 또 국가대표팀 내부 성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좀 모습이 좀 더 발전되게 세계대회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서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이 만났습니다. 두 선수 지금까지 3번 만났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2012년에 3번을 만나는데 3번 모두 이전 9단이 이겼고요. 지금 2019년이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두 기사가 되겠습니다. 꽤 오랜만의 만남입니다. 김기용 8단 하면 가장 빛났던 시즌 2008년이거든요. 네, 비스카드배 그리고 SK 가스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예 대회였지만 전통의 신예 대회였어요. 그리고 다 우승하면서 좀 차기 주자 그렇게 떠올랐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정말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이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2012년에 모두 3차례 대결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좀 변화가 있었지만 두 기사 모두 크게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사용하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본인의 좀 기풍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좀 접목시키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용 선수가 가장 빛났던 시즌 200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K가스배 신인왕전을 우승할 당시에 상대가 무려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네, 그때 박정환 구단 신예 시절이었죠. 하지만 상당히 강한 상대였고 그런 상대를 이김으로써 또 본인의 실력을 증명했던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2019 바둑TV 마스터스 16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이 만났고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용 8단입니다. 할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기용 8단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좀 뭔가 그때 당시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하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어졌는데 그 별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멘탈 부분에는 상당히 강점을 드러냈고요. 또 형세 판단에도 좀 자신감을 드러낸대요. 네, 형세 판단이 상당히 강한 기사고요. 멘탈도 역시 흔들림이 좀처럼 없습니다.
정도로 상당히 강한 기사입니다. 김기용 8단 부끄럽지 않은 바둑을 두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지현 9단입니다. 자, 이지현 9단의 별명 이지입니다. 네, 뭐 이름을 좀 본따서 생긴 별명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인 그런 좀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프가 좀 괜찮은,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있고요. 인기도에는 좀 겸손한 모습을 네. 드러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지영 9단. 한국 랭킹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두 기사의 마지막 대결 2012년이었으니까요. 벌써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두 기사죠. 자, 어제 박정환 구단과 이호승 4단의 대결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요즘 추세가 기사들이 이제 포석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또 편이라서요. 포석에서 손이 좀 빨리 나와서 그리고 특히 본 대회는 이제 시간 누적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두면 빨리 둘수록 본인의 시간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반에 그동안 좀 세이브에 놨던 누적해 두었던 시간을 사용하면서 좀 어려운 좀 숙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많았죠. 자, 두 선수 조금은 닮은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성실한 느낌 그리고 바둑 말고 다른 걸 특히 이렇게 많이 즐기지 않습니다. 뭐 바둑의 많은 부분을 좀 치중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김기용 8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말수가 상당히 적어요. 상당히 적은데 또 막상 또 할 말은 또 다 합니다. 필요한 말만 네. 하는 스타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퀴즈 같은 걸 상당히 잘 풀더라고요. 옛날에 뭐 재미로 이제 맨사 이제 그런 퀴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풀 때가 있었는데 김기용 8단이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가장 먼저 풀 때가 많았어요. 그 정도로 좀 비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뭔가 좀 기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 뭐 본인의 성격이 좀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투지가 좀 안 느껴진다. 좀 강인함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뭔가 좀 승부를 할 때 그 투지, 좀 싸우려는 그런 의지,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잘 못 괴롭혀요. 심성이 고와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도 좀 순해 보인다고 할까요?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순한 이미지라면 이지영 구단도 또 못지가 않거든요. 네, 뭐 가끔씩 이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위기도 모면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네, 두 기사 모두 네, 기본적으로 심성이 상당히 네, 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둑의 기풍은 어떨까요? 기풍도 좀 비슷할까요? 네, 김기용 8단은 비슷해요. 상당히 무난하고요. 정말 운영형의 바둑이고 좀 전투보다는 타협 그리고 운영으로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지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전투적이면서 본인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바둑을 둡니다. 곧잘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온순한 기풍은 아니네요. 네, 자, 지금 흑의 좌귀에서의 선택도 좀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 칸을 띄웠는데요. 지금 한 칸은 일단 축이 유리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축이라 한다면 백이 이렇게 찌르고 안으로 끊었을 때 바깥으로 이을 수는 없거든요. 잡히면 이거는 손해가 좀 큽니다. 원래 정석에 비해서 백이 이쪽을 끊지 않고 이쪽을 끊어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끊는다면 잡아야 되고 이 축이죠. 이 축인데요. 지금은 우상귀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흑이 나가는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장 백이 이쪽을 추궁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손을 빼고 두어야 할까요? 네, 손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쪽을 처리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밀고 뭐 날일자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진행. 만약에 늘게 된다면 그때 나와 끊습니다. 지금은 잡기에는 이 한 방이 좀 당했죠. 원래의 정석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에 네. 비해 좀 당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안으로 있게 되고요. 붙이고 나간다면 건너가서 귀가 못 살아 있으니까 좀 싸움이 흑이 힘들어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임시 방편으로 밀어서 둔다면 맞고요. 살 때 이 꼬부리는 급소가 너무 아파서요. 백이 유리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붙임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잡게 되고요. 백이 맞고 미는 이런 형태가 종종 나옵니다.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입니다. 김기용 8단은 여전히 좀 마른 느낌이에요. 네, 뭐 줄곧 말랐었고 사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네, 항상 식사를 할 때도 좀 간결하게 먹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10년간 몸무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항상 저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협공은 좋죠. 좌변을 전개하는 의미와 좌상기 흑 한 점에 대한 협공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수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그 자리에 두면서 흑이 먼저 두어도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정도인가요? 네, 입구자로 지키거나 꽉 있거나 혹은 밀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입구자로 두는 수가 가장 견실합니다. 가장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밀어서 지금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같이 이런 식으로 키우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백도 커지고 흑도 커지는 그런 바둑이 돼서 나중에 나와 끊는 수는 남아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치 않다고 보고 지금 귀에 대한 이 두 점에 대한 연결고리, 즉 지금 호구죠. 확실하게 해두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이 김기용 선수가 가장 빛났던 시즌 벌써 11년 전입니다. 2008년인데요. 네. 뭐 그동안 이제 바둑 리거로서 좀 꾸준히 활약을 했었는데 정말 뭐 스타덤에 오른 적은 없었죠.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조금은 이제 기대보다는 아쉬운 그런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인왕전을 이 두 차례나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형태가 즉 좌하기 형태가
보통 이 날일자가 쌍방간의 대세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수가 이제 백의 모양을 키우면서 흑의 하변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수. 이 반대록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네, 한눈에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이런 대세점, 대세를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시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네, 실력, 기량이 많이 좋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서로 아직, 날일자. 네, 아직 이런 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네.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네,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백이 지금 날일자잖아요. 흑이도도 날일자. 네. 쌍방간의 날일자를 둘 수 있는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보통 좋은 자리고 그것이 더 빛날 때는 지금처럼 진영을 구축하고 있을 때 백진영, 흑진영 이런 식으로 진영을 구축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쌍방간의 날일자 둘 수 있는 자리는요. 어지간하면은 네, 좋은 행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먼저 파고 들었고요. 네. 김경호 선수가 다소 좁지만 그래도 벌려두었습니다. 반대로 흑이 이쪽 눈목자로 간다든지 혹은 뭐 두 칸 정도로 급소를 짚는다든지 이러면 또 공수가 바뀌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수비도 할 겸 이 한 점에 대한 안형을 미연에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라고 네,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흑은 단순히 이 한 점 움직이면 좋을까요? 글쎄요. 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 백도 뛰어서 흑도 가볍게 탈출했지만 백도 좋은 자리 다 두고 있거든요. 약간 좀 밋밋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만 하면 여기 붙여서 나오고 싶은데 이제 백도 한 칸에 뛰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이런 곳을 씌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사실 가장 강수는 이제 끊는 수거든요. 네. 이 전투가 입구자를 가서 막는다면 이게 생각보다 배기 형태가 좋지가 않아서요. 밀게 됐을 때 이쪽이 잡히죠. 장문으로요. 물론 네. 축도 되겠지만 그래서 끊어간다면 사실 엄청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또 늘게 되고 또 늘고요. 이런 진행이라면 좀 긴박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쌍방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좀 강하게 두어 갈지. 우선 방향은 그럼 좌변이어야 맞는 건가요? 네, 물론 뭐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지만 백이 한 칸 띄워두더라도요 상당히 좋아요. 이 자리는. 반대로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백도 다음 이 시움이 제격이라서 약간 이제 싱거운 의미는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의 건너붙임이 가능하면 뚫고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붙이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어서요. 이런 것도 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지현 선수가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네. 뭐 치열한 수 하면 또 이렇게 뭐 붙여간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흙이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자, 어디죠? 아, 입구자. 네, 입구자도 종종 나와요. 사실 이 교환 없을 때, 이런 교환 없을 때 많이 등장하는 수거든요. 뛰면은 달려서 쉬우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귀를 방해를 하면은 이쪽으로 쉬어간다든지. 네, 이거는 그냥 둔 것보다 이 교환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득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베이컨 한 칸을 뜰 테고요. 미끄러져 갔을 때 이쪽을 제압하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 두면은 거의 제압이거든요. 네.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이 교환은 별 득이 없어요. 오히려 좀 손해가 되죠. 이지영 구단의 선택은 견실한 입구자였고요. 김기용 선수도 모양을 키워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템포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쪽을 밖에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뒤로 간다면 이쪽으로 잡아버릴 수도 있고 사실 봉쇄를 하나 교환시켜두고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는 좀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백이 이곳을 간다면 네, 흑은 이제 선택권이 생기죠. 이쪽으로 쉬어가는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받는다면 다음 흑의 선택은 어디인가요? 네,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미끄러져도 바로 봉쇄는 안 당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미끄러져 가네요. 그냥 두면 여기 씌우는 수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두텁게 봉쇄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쪽은 오히려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입체적으로. 네. 그런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백도 지금 장면에서 이쪽 전개했고 한 점을 가져간다면 불만은 없어요. 좀 더 모양을 크게 키워갈 수는 없을까요? 뭐 키워간다면 한 칸인데 네. 그게 두 칸 띄웠을 때 이제 너무 가벼워서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흙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돌들은 공격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압을 하려면은 키우는 것보다는 좁히는 쪽이 더욱더 확실해 보입니다. 앞서 김기용 선수는 이 본인의 별명이 할배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혹시 그냥 이유 어렸을 알고 때부터, 계신가요?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띄었네요. 네, 그 김기용 팔단이 어렸을 때 상당히 나이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좀 행동이라든지 생각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할아버지 같다.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좀 생각 선택들을 하는지 좀 의아한 그 나머지 주위 동료 기사들 형들이죠 아무래도요. 저 나이 또래 이제 기사들이 완전 할배구나 할배 그러면서 이제 지어진 별명인데 그게 한 15년 됐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 네,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김기용 팔단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네, 없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먼저 넓혀갔고요. 과감하게 넓혔어요. 오히려 흙이 뛰어 들어오기를 좀 유도를 한 건가요? 뭐 공격으로서 좀 승부를 띄우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 돌을 잡을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살려주는 건 당연히 살려주는 건데 뭔가 자연스럽게
이쪽이 막혀가면서 이 부침의 자리를 좀 노리겠다. 뭐 속된 말로 좀 노골적이지만 이런 식 입구자로 봉쇄를 하고 여기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발하기 힘들죠. 붙이면 이쪽이 다 잡히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흑도 이런 좀 악수 교환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흑도 뭐 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선수로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러나 흑도 탈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백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흑도 탈출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쪽으로요. 네. 네, 물론 여기도 탈출로는 있습니다. 가능한데요. 이 날일자가 자체로 좀 좋은 자리라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나가고 싶진 않거든요. 방향은 위쪽이 맞는 거군요. 이쪽이 좀 약하니까 이 석점이 뭔가 이쪽으로 좀 이용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수가 안 되는 수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수고요. 네, 이렇게 둔다면 글쎄요, 백도 뭐 천천히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자체 한 방으로 이미 좀 이득을 봤다고 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들 수도 있고요. 상변 키우는 거죠. 역시 위쪽이네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진출해야만이 나중에 이 석점에 대한 좀 반격 같은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어서 네, 보통의 일감은 네, 위쪽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본격적인 중반전은 잠시 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16강전 7번째 경기에서 한국 랭킹 12위 이지영 구단 그리고 57위 김기용 8단이 만났습니다. 네,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입구자로 벗어나자 역시 백도 입구자로 이제 응수를 했고요. 그게 이제 힘차게 밀어가고 걸쳐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밀리는 순간에 이돌에 대한 정말 더 이상의 공격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걸쳐서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 걸침이 이 상변 백진을 이제 키우는 그런 교두보가 되겠죠. 자, 앞서 이 좌상계 붙여가는 자리, 백이 굉장히 탐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네, 뭐 당장 흙이 이제 들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형태는 물론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막는다면 찝어서 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것도 흙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 집도 지금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탄력은 있지만 좀 악수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김경팔단이 이제 붙이는 것과 이 날일자로 압박하는 것 당장 결행하지 않고 일단은 걸쳐가면서 상변 백진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2019년 성적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굉장히 좋네요. 이 김기용 8단은 7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지영 구단은 12승 5패입니다. 역시 좋아요. 네. 사실 김경팔단이 18년, 17년 2018년에는 18승 23패, 17년은 9승 13패 조금 부진을 했어요. 네.
그러나 2019년에 지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기원 근처에 있는 또 연구실에 매일 나가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좀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끌어올리면서 다음의 승부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강전에서도 또 박진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또 16강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는 또 2017년 또 한국바둑리그 스타잖아요. 그런 스타, 상당히 이제 기량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사를 꺾어내면서 지금은 이제 16강에서 이지연 구단과 싸우고 있죠. 네, 고민 끝에 그곳을 들여다봤는데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좌상계 쪽을 받겠다. 네. 역시 받아줍니다. 지금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그쪽을 압박받았을 때 좀 생각보다 많이 괴롭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상기 안걸침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칸 사이 살고 나니까 이쪽도 좀 제법 단단하고요. 이제 두 칸 사이를 이제 끊어가면서 역습을 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흑돌이 먼저 놓이고 보니까 좀 미리 압박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아쉬운데요. 자, 그 대신 백은 선수를 잡아서 우상귀 한 번 더 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김종팔단은 계속 양걸침을 할 수 있다면 불만이 없다. 물론 여기 괴롭히는 수단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전 수순들을 본다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데 지금의 양걸침도 상당히 큰 자리예요. 그래서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영 구단은 또 32강전에서 굉장히 또 핫한 신예죠. 박상진 선수를 꺾고 또 진출을 네. 했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거의 완승에 가까운 일국을 보여줬고요. 이지연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즌은 작년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 한 해 네. 동안 41승 25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쵸. 뭐 승수는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뭔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었는가. 그걸 본다면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긴 하고요. 그래도 또 생애 처음으로 네.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네. 국수산맥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서 또 변상일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를 네. 했고요. 네, 그거는 분명히 칭찬할 수 있는 성과죠. 아주 잘한 건데요. 역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세계 무대에서의 모습이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 좀 생각보다 세계대회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네, 지금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택은 이제 상변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백에 찔러서 귀를 가져간다면 네, 상변 상당히 좋죠. 네, 공간도 제법 좋은 공간이고 흑돌이 오면은 점점 더 백의 두 칸 사이는 엷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지연 구단의 생각이고요. 글쎄요, 김경팔단은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지금 상변 쪽에 좀 투자가 필요해 보여요. 이쪽에 백돌들이 와야지 사실 이 약점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것이 아니라면 뭐 늘고 젖힌다든지 약간은 좀 손해본 느낌은 있지만 뭐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두 선수 시간 사용은 비슷하고요. 자,
이지연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통 이 프로들끼리 한 해 3번이나 만난다는 건 꽤 많이 만나는 편 아닌가요? 네, 3번 만나는 것은 많이 만나는 편이죠. 한 해?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둑리그 전반기 후반기에서 사실 그것도 이제 팀이 5대5 이제 오더를 내서 짜잖아요. 네. 그 5분의 1을 2번 연속 어떻게 보면 좀 이루어낸 것이고요. 확률이 희박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천원전 16강이었는데 역시 두 기사 모두 본선 무대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 만난 그런 사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다 만났을까요? 그 뒤로는 좀 못 만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7년 만이죠. 네. 2012년에 마지막 대국을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세 판 모두 이지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결과도 모두 흑불계승이더라고요. 네, 이지원 구단 자체가 좀 흑번이 잘 어울려요. 정말 단단하고 두텁고 그리고 강인한 그런 인상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흑번을 두었을 때보다 더 좀 빛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요즘에는 대세는 100번인데 네. 아직까지도 흑이 더 어울리는 기사들은 또 덜어 있습니다. 이지연 선수와 더불어서 또 어떤 선수들을 좀 네.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원래 이제 김명훈 선수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힘으로 이제 상대방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그 흑번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떠오르고요. 글쎄요. 요즘엔 거의 다 대부분 100으로 갈아타서 다 갈아탔나요? 네, 대부분 많이 갈아타서요. 저는 박상진 선수도 떠오릅니다. 네, 박상진 선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약간 애매해서. 애매한가요? 어떤 기전에서 이 박상진 선수가 자기 자신의 별명으로 흑번 필승, 흑번 마왕이었나요?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흑을 좋아해요. 네. 흑을 좋아해서 본인만 해도 독창적인 포석도 많이 이끌어가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 또 그런지 제가 최근에는 또 대부분의 그 기사들이 흑번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흑으로 뭘 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인터뷰에서도 이 흑번 포석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포진이 다 파해되었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면성부터 시작해서 중국식 포석, 미니 중국식 정말 그 한 수십 년간 거의 근 100년간 그냥 그 포석들이 계속 변천해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100번에서 다 파해를 해버리니까 흑이 정말 둘포석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갑갑하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다양한 포석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보통 소목에서 오늘은 이렇게 안 뒀지만 한 칸이나 두 칸 굳힘 그리고 이쪽 소목을 두면서 한 칸이나 두 칸 굳힘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씩 그리고 그래도 흑이 둘만한 포석들이 등장은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 전용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미니 중국식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창우 구단과 조은영 구단 도전기 하면 다 미니 중국식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거나 중국식 유행할 때도 중국식만 쫙 나왔어요. 맞아요. 다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0년도 초반, 1990년 후반은 또 135죠. 이제 화점, 이쪽 소목, 날일자 굳힘. 정말 많이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은 양화점 두고 이제 갈라치기. 이게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특히 유명하죠. 이 135 포진.
화점, 소목, 구침. 이 135로 거의 뭐 필승을 했으니까 필승 포석이 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날일자 고침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나오는데. 그럼 홍민표 구단은 예전에요. 네, 흑번으로 즐겨 썼던 포석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이쪽 화점이고요. 네. 아래쪽 소목, 그 당시 백이 양화점 많이 뒀어요. 이쪽으로 걸쳐가는 그게 제 나름의 필승 포석이었는데, 네, 왜냐면은 그 유불리 떠나서 그 포석을 둘 때 승률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 포석도 파해가 되었나요? 이게 좀 실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그 포석을 제가 이 형태만 나면 안 진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번 그 포석을 좀 돌려보니까 네. 흙이 나쁘더라고요. 승률 그래프는 오히려 나쁜가요? 네, 오히려 밀리더라고요. 근데 제 기분은 이건 이미 이겼어. 그런 기분 탓일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 포석만 나오면 승률이 좋았는데요. 아마 모두 비슷할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포석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라면 역시 사람이 느끼는 것과 네, 체감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수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도. 네, 뭐 비슷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다를 때도 많아요. 네. 특히 어제 바둑 같은 경우도요. 네, 좀 역전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그렇죠. 뭐 큰 차이를 보였죠. 박정환 군의 줄곧 유리했죠. 줄곧 유리했는데 이호선 사단도 이제 좀 기회가 온 것 같다. 와서 내가 잘 뒀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어제 중계를 한 저희도 네. 이거 뭐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다. 이제 그렇게 중계를 했었는데요. 체감은 인공지능은- 분명 그랬거든요. 네, 인공지능은 뭐 아니야. 응, 아니야. 네, 아니야. 네,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랬었죠. 네. 자, 상변에서는 좀 수순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진행은 네, 이게 어떨까요? 한 칸에 띄었는데 사실은 이 저침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이으면 호구치고. 왜냐면 이쪽에 힘이 좀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한 약점을 흙이 노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져요. 그러나 지금은 이쪽 전개를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기 뭐 붙이는 자리 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이 상당히 되게 열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군요. 네, 그래서 분명 이지연 구단도 이쪽 상변에 대한 노림을 가질 겁니다. 당장은 이제 뭐 이쪽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좋아서요. 결국에는 이쪽의 베개 간격이 약점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여기를 뒀는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결행하네요. 지금 거의 뭐 아무데나 갖다 놔도 맛보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은 붙이는 것과 뛰어들어가는 것을 맛보겠다. 네. 백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상변을 방치할 수도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네. 받기에도 좀 중앙이 부담스럽습니다. 즉 이렇게 받으면 붙이는 순간에 이쪽이 차단이 되죠. 차단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백돌들이 곤마가 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백 입장에서는 정말 바라지 않은 그림이고요. 그렇다 여기를 연결하자니 한 칸 뛰어 들어갔을 때 집도 깨지지만 이 넉점이 약해지잖아요. 그것이 좀 불만이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받기에도 참 애매하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당하는 형태고
이쪽 연결고리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네. 자, 줄곧 팽팽했던 이 인공지능 그래프도 자, 약간은 흑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이 이쪽도 저쪽도 쉽지가 않네요. 네,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쪽 찔러가는 걸 노려보고 싶지만 있는 수가 이제 선수예요. 즉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의 약점을 노리고자 할 때는 흑은 뭐 정말 시원하게 쓴다면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쪽의 흑의 형태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해서 강하게 싸우기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살며시 늘어주더라도 여전히 맛보기에 걸려 있고요. 지금의 일침은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거기서 김경팔단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뭐 한눈에 수습책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승자는 이제 8강전에서 송지훈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또 재치 있는 인터뷰로 유명한데요. 네, 만약 이지연 선수가 올라온다면 본인이 좀 좋은 기억이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랬었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그런 기사고요. 또 한창 또 패기 있을 때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떤 상대와 두더라도 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런 면은 상당히 좀 남자다운, 승부사다운 그런 기질이 있고. 반면에 또 송지훈 선수와 김기용 선수는 단 한 번도 대결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송준 선수가 입단한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가 안 됐고, 그또 입단할 때쯤 몇 년간도 김기용 팔단이 또 군대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격을 시도는 하고 있어요. 흑을 차단하려고 붙이고 나섰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10년 이상 차이 나면요, 좀 세대가 많이 차이 나서 그 대국수가 뭐 많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번 16강전에서 김기용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송지훈 선수와는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김기용 선수가 좀 반발을 하려고 지금 붙이고 나섰고요. 저 앞서 흑이 그냥 늘어주더라도 네. 백이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백은 흑을 공격을 하기 위한 반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봤더라도 다른 한쪽은 다치기 때문에 받을 모양이 안 나오니까 붙여서 반발한 것이고요. 이 반발의 원인은 그래도 이 우상흑이 완승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노리겠다. 그래서 흑이 그것에 대한 염려로 좀 타협을 해준다면 좀 아름답게 타협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뭐 타협할 리가 없죠. 그냥 가만히 늘더라도 여전히 맛보기에 걸려 있고. 다 받아주더라도요. 네. 아니면 하나 젖히고 늘 때, 그때 뭐 있거나 이제 호구 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호구를 친다면 흑의 형태는 더 이제 좋아지고 중앙이 봉쇄가 되는데 백도 여기를 하나 선수할 수 있다면 또 어찌어찌 양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구가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이어서 여전히 맛보기를 유지한다면 뭐 백 쪽에서 여전히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백에게 이런 좀 괴로운 흐름이 만들어진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한 칸이 아, 한 칸 뛰어서 이게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은 걸로 뭐 차라리 밀어간다든지 이쪽을 민다면 이런 식의 수를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쪽으로 저위로 눌리는 바람에 이쪽에 고공행진을 토대로 맛보기를 노려버리니까 좀 기분이 나쁜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백은 최악의 경우에는 비상 탈출로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좀 있긴 있어요. 연결이 가능할까요?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붙여서 이렇게 차단이 가능한데 연결은 안 되지만 한 점 잡음으로써 자체 내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끊긴다고 무조건 잡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끊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도 상당히 괴로운 거죠. 여기를 혹은 저침당하는 것도 엄청나게 아프고 밭잔이 이쪽 끊겼을 때 도망갈 데가 없고 자, 젖혀서 받았습니다.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하는 자리일까요? 이렇게 넣는 것도 있긴 해요. 뭐가 다르냐면 이어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양쪽 다 해결됐죠. 여기 넣음으로써 뛰어 들어가는 걸 방지했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지키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흙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두면 이제 붙여간다든지 다른 수단을 이제 부릴 여지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면 여기 민다든지 아예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좀 노림을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용 선수가 두고 있는 강수들은 좀 방어를 위한 공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차피 방어가 안 되니까 맞불을 놓는 거죠. 또 이제는 좀 약점이 노출이 되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꽉 이어서 지킬 수도 있겠고요. 혹은 좀 더 파고들 수는 없을까요? 파고든다면 느는 수죠. 네. 느는 수가 여기 끊었을 때 자세가 그닥 달갑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뚫고 나온 자세가 막으면서 호구 형태라서요. 백 모양이 제법 단단하고요. 흑의 호구는 젖힘으로써도 차단이 돼요. 네. 여기 끊기는 순간에 오히려 이거는 주도권이 백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내는 것보단 붙이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네, 이거는 끊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구로 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가능한데요. 또 이 교환 자체는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교환하고 호구를 치고 싶었다. 글쎄요, 네 그런 생각일까요? 이런 모양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백도 이쪽이 그래도 단단해졌으니까 밀고 나오기가 좀 편해지긴 하죠. 그리고 여차하면 나중에 찝어서 건너간 형태가 남았어요. 물론 이 형태가 이쪽 약점이 있어서 쉽게 선택을 못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보험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지현 선수가 굉장히 현실적인 수단을 들고 나왔고요. 네. 글쎄요. 그러나 이런 교환은 어지간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인공지능 그래프도 다시금 좀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백이 꽤 많이 회복을 했네요. 네, 이제는 김기용 팔단이 여기 늘면은 이제 그 순간에
여기는 그래도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그쪽으로 교환 가네요. 아끼지 않습니다. 막는 이런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2점 버리고 그냥 찝어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강하게 둔다면 이제 이건데요. 한 번 더 파고들까요? 네, 근데 이거 밀리는 자세도 상당히 좋아서 여기까지 선택할 수 있을지는. 근데 만약에 있고 맞고 뭐 이 정도로 해결됐다. 이거는 흙이 뭐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다 건너갔고 깔끔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압박했을 때 힘은 그래도 있으니까 여전히 흙의 주도권은 가져갈 텐데 조금은 아쉬울 수 있고요. 설마 여기서 믿는 선택까지 보나요? 백이 아니죠? 네. 이수는 정말 강수죠. 여기 뚫어가면은 백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칠 수는 있는데 일단 이쪽 좌상기 백이 상당히 위험해져요. 저침을 당하면. 네. 이쪽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선택하기 어렵고요. 이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흙이 막아서 좀 타협을 하느냐 상변 쪽으로 가느냐 흙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자, 여전히 주도권은 흙을 가진 이지영 구단이 쥐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16강전 7번째 경기에서 이지연 구단과 김기용 8단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용 선수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막아가자 들여다봤죠. 이수는 이제 아까처럼 찝어서 건너갈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백이 가능만 하면 여기를 그냥 호구 쳐버리는 게 상변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찌르는 수를 이용해서 2점 잡으면은 백은 살아있거든요. 사활에는 그런 문제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리면 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뒷문 열린 곳이었으니까 좀 가볍게 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흙과 이 흙을 좀 노리는 약간 그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건너가는 순간 이쪽을 얻어맞았을 때 주도권이 여전히 흙에게 있으니까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연결하는 한 수일까요? 근데 여기 끊기는 것은 일단 꽤 크고요. 반격이 있다면 좀 고려해 볼 텐데 네, 어떤 반격을 하더라도 글쎄 이 타이밍은 가능할까요? 왜냐면 이 찌르는 교환이 없으니까 지금 찌르면 있고요. 이것도 나름 타협이긴 하네요. 잡고 끊고 이쪽 끊는 것은 그래도 좀 해결이 돼 있네요. 여기 끊어도 이쪽이 끊겨져 있으면 이제 바로 막는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백은 내수 혹은 세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격을 했을 때 같이 반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쪽 잡으면 여기 뚫어서 석점이 위험해지죠. 사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네, 뭐 자체로는 못 사는 형태가 되고요.
네, 자체내에서 할 수 없고요. 지금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은 두텁게 있더라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작게 살았고 백은 연결함으로써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이게 흙이 찔러가는 것이 상당한 강수인데 당장 둔다면 백도 반격을 하겠는데요. 이지연 구단의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못하죠. 그런데도 네. 받아두었습니다. 뾰족한 반발 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백의 선택이 남게 됩니다. 자, 찝어서 아직까지도 좀 연결이 가능한 거죠. 아니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제 끊는 게 원래 선수였거든요. 네. 단수였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두면 되는데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끊겨서 돌파되는 순간에 좀 곤란하죠. 네, 이건 지금 건너가는 건 없어졌고요. 네. 백에 둔 다음에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네, 삶을 도모하는 정도. 그리고 가능마다면 이런 저침의 반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 뭐 흑백 간에 정말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일단 여기 백 뚫리는 자세가 상당히 또 아파서 뭐 난전이네요. 여기 끊고 또 반격하고 근데 이건 흙도 갇혔기 때문에 좀 떨리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늘어서 둔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쪽으로 또 밀고 김기용 판단이 이런 싸움도 생각해 보겠네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치중이 있다는 거죠. 막아서 차단이 어렵나요? 네, 젖히고 있는 순간에 이제 백도 돌파가 돼서요. 네. 백도 고민이 깊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뭐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이쪽 늘어도 배 건너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커 보이거든요. 역시 이쪽을 타격하면은 이 넉점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아기 쪽까지 이제 백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역시 네, 손을 돌립니다. 일단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호구로 아주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흑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이 돌은 사실 잡기 어렵지만 이 전체 대마가 안형이 없어요. 아까 같은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순간에 여기 200돌들이 상당히 좀 무겁죠. 연결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이지연 구단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구단의 스타일에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대마 그리고 약한 돌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상당히 또 날카롭습니다. 급소를 찔러가는 그런 한 수 한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기사죠. 여기서 좀 급하게 공격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다음이 없을까요? 네, 여기는 뭐 간단하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오히려 흙의 약점만 노출된 격이라서 자연스럽게 아까는 이쪽을 받으면서 백의 형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결 낫죠. 그래서 어설픈 공격을 할 바에는 네, 일단은 흙의 약점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역시 두터운 선택 해갑니다.
어떻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두텁기는 한데요. 네. 좀 중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돌을 뭐, 꽤 많이 네.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이 백이 이러고 만약에 건너갈 수만 있으면 정말 빈 껍데기만 남는 효율성 떨어지는 이런 흑돌들인데 그나마 지금 이 돌이 백의 연결고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못 한다면은 아까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라서 이러면 또 효율성이 좋아지죠, 흑돌들이. 네. 백도 그냥 내려야 될까요?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형태가 된다면 조금 나을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난데 여전히 이쪽에 흑돌들이 생기면 이 전체가 약해지니까 그것이 백 입장에서는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상단 전투에서 꽤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변이 일단락되고 남은 공간이라면 이제 하변 쪽이 좀 넓게 남아 있고 그리고 우변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 전장이 옮겨질 텐데 흑기 일단은 그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뭐 이쪽을 둬서 키워간다든지 하나 뭐 눌러두고 갈 수도 있죠. 주도권은 흑이 계속해서 좀 쥐고 나갈 수 있겠는데요. 네, 선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백이 반대로 뭐 날짜 간다든지 하면은 하변이 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자, 김기용 선수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받는 모양이 지금 썩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달가운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진 눈목자로 둔다면 건너붙여서 흑이 차단을 하나요? 여기요. 네. 네, 여기는 뭐 건너붙여서 차단을 할 수 있죠. 젖히고 찝어서는 혹시 연결이 좀 어려울까요? 이렇게요. 네. 이거 엄청난 강수인데 일단 단수 치고 있는 순간에 모양이 좀 무너져요. 이쪽 늘 타이밍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잡히니까. 바로 잡히니까요. 단수를 해서 두는 순간에는 맛보기에 걸려 있고 여기서 좀 응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좀 곤란하군요. 네,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건너가지는 못하죠.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막히는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밀자니 자체 여기 꼬부린 자리도 급소거든요. 이 돌들의 다음에 끊는 수를 보고 있죠. 네, 모양이 무너지겠어요. 네, 그것이 일단 백이 괴로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손을 그냥 확 돌려버리는 게 가능하면 돌리고 싶긴 해요. 돌리면 안 될까요? 일단 돌려볼까요? 이런데 한 칸 뛰는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 흙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순간에는 백의 벽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키워갈 수도 있고요. 우변 형태가 커지고요. 네, 이미 이득이죠. 그렇다고 손을 빼자니 네, 훅으로 막혀서 봉쇄되면은 다시금 이 주도권을 이 백돌들은 전혀 약한 돌들이 아닌 것이 되고 공격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쪽 어설프게 뭔가 받으려고 하면 좀 옹졸해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먼저 상대방의 행마를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에 사활은 이제 막더라도 이쪽을 두는 순간에 잡히진 않아요.
젖혀 이어도 네, 뭐 찝는 게 선수가 되니까 네.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혹시 이수가 교환이 선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두면 살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어렵습니다. 살긴 사는데 좀 많이 당하는 것이 이제 좀 싫은 것이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궁하면 손 빼라고 했거든요. 네. 중앙으로 손을 돌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상변에서는 정말 더 이상 응수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뭐 더 이상 둘 데가 안 보여요. 백 입장에서. 뭐 어떻게 두더라도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를 막아도 악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밀어도 네, 흑에게 이쪽 자리를 빼앗기면 또 악수가 되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하는 편이 낫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물론 이돌에 대한 도움은 되는데 당장의 가치가 작은 자리라서 중앙 쪽으로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세게 흑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일리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세에 몰린 것은 확실하고 수비적으로 돕다가는 그대로 형세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화를 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젖히고 뭐 밀고요. 네, 끊더라도 이도는 살려야 됩니다. 이 한 점 버리는 건 안 되고요. 늘어서. 그렇다면 흑도 단수를 치고 나오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뭐 계속해서 젖혀서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일단 늘어서 능청스럽게 계속해서 바깥쪽에서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요. 네. 일로 늘면 타협이긴 한데 좀 싱겁죠 아무래도요. 한 점을 잡는 자세가 좋고요. 네, 여기 두터워지면은 나중에 이돌에 대한 흑의 압박도 좀 매섭게 갈 수 있고요. 네, 약간은 백 입장에선 이거는 아쉬운 그림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기용 선수가 만약 한 점을 살려간다면 이지현 선수도 혹시 늘어서 싸우려는 것이 아닐까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끊기게 되는 순간에는 흑 쪽이 더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흐름이 괜찮았던 흑 입장에서는 이런 모험을 할 이유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백이 좀 전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격이 될까요? 네, 근데 물론 네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일단 흑이 갇히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비집고 나오면은 이 싸움 자체가 아주 불리한 싸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할까요? 좀 위험 부담이 크겠죠. 네, 기본적으로 싸움 자체가 흑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이진 않아서 어디죠? 그렇게? 저 물러섰습니다. 그거를 물러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신경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흑이 연결하면서 차단이 되면은 이 전체가 이제 안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건데 사실 여기는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찔러가는 게 있습니다. 찝거나 뭐 있거나 해서. 여전히 좀 약점이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잡질 않네요. 이거 어차피 일로 들어도 이렇게 늘어서 싸울 생각이었나 보네요. 보니까. 어차피 싸울 생각이었네요. 보니까 상당히 전투적이네요. 자, 결국에는 같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자,
흑으로서도 좀 모험이 될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충분히 모험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날일자로 한 것이 이게 좋은 흑마가 아닌 게 나중에 건너붙이면 엄청나게 통렬해요. 당장은 뭐 축이니까 그게 들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고 이 벗어나려면 붙임을 둬야 돼요. 뭐 그때 반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근데 이지현 선수가 워낙 또 이런 싸움을 즐겨 하긴 해요. 이 싸움은 내가 절대 안 불리하다. 근데 이게 한수만 삐끗해도 이게 지금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전투라면 흑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방금 보여준 싸움까지 안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럼 백이 머리를 내민다면 흑은 약점을 다시 한번 지켜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둬서 뭔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흑의 노림은 궁극적으로 이쪽에 있어요. 여기 는수의 의미는 들여다보고 찌르고 이제 이었을 때 이쪽이 끊기거든요. 끊기기 때문에 전체를 노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점은 상당한 요석입니다. 그래서 좀 두 점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물론 이건 나갈 수도 있지만 잡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요석을 잡은 것이고요. 당장은 뭐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자, 김기용 8단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두지 않는다면 당장 장문에 걸리니까 네, 그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 입구자로 나갑니다. 자, 이때 흑의 응수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지현 선수는 어떤 수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강수는 이쪽이죠. 바로 결행을 할 수도 네, 있을까요? 가장 강수는 이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악수 교환이라서 이거는 정말 여기 타격 못 입히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붙이는 수는 가장 안정적인 수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이지현 구단이 한번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번에는 김기용 8단이 자리를 비웁니다. 네, 지금 초읽기 시에는 시간이 멈춰지면서 한 번 딱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화장실을. 그리고 지금 초읽기 시가 아닐 때는 지금 보시면은 자리에 일어났지만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스터즈, 자, 이 대회는 또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초읽기와 같은 방식으로 화장실 규정도 만들어져 있나요? 30초니까 아마 30초에 몰려서 이제 초읽기를 들어가면은 일단은 그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5분 미만일 때는 이제 화장실에 갔을 때 네, 시간이 멈추면서 네,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5분 미만이 되기 전에 다녀와야겠네요. 네. 일단 목이 타고 물을 먹다 보면 또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고. 무한 반복 루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그 대국할 때 많이 갔던 편이라서요. 참 이해가 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또 어떤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게 두다가 화장실 가는 게 어디 있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뭐 기사들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죠. 생리작용은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백이 이제 강하게 든다면 끼우는 수인데 정말 끼우고 싶죠.
이수가 예를 들어서 뭐 흙에 후퇴를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모두 연결이 네, 가능하겠는데요. 실리를 얻어낸 것이고. 근데 이제 끼울 때 반발하는 것도 보긴 봐야 돼요. 또 뭐 최강으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과연 가능한 수인지. 이거는 회돌이에 걸리네요. 막을 수가 없다면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일단은 잡히네요. 모양 자체는 백 쪽이 좀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네. 끼우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젖히고 둬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워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만스럽네요. 끼워요? 끼워갑니다. 김경파 일단 이 승부수 던졌는데요 지금. 통한다면 분명한 득점을 하는 건데 이게 반발당했을 때 대책이 서 있는 건가요? 자, 흙이 아래쪽에서 끊어가는 그림, 백이 만만치가 않아 보였거든요. 이지영 구단 이거 완전히 이제 한번 기회를 잡겠다. 그런 좀 기운이 느껴지죠? 바둑판 앞에 고개를 파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찬스 잡았을 때 나오는 자세가 하나가 있고요. 사실 좀 바둑 잘 안 풀리고 곤란할 때, 수가 잘 안 보일 때 선수들이 좀 바짝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좀 머리를 가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의 경우예요. 이지원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찬스가 왔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로 끊는 수가 가능하면 여기서 바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거든요.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선수들이 특히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좀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혹은 이 상대편의 관점에서 바둑판을 바라보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되게 이제 세계 대회인데 세계 대회가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뭐 예전에 시간이 길죠. 특히 유명한 건 이제 이세돌 구단, 구리 구단 뭐 바둑판에 잘 앉아 있지 않아요. 일단은 뭐 일어나서 좀 허리도 펴고 또 다른 바둑 좀 구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상대가 착수하면 딱 와서 또 한 수 두고 또 일어나고. 네, 제가 구리구단한테 옛날에 그거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옛날 삼성화재배 본선에서 이제 저도 상당히 속기파인데 바둑이 어려워서 이제 고심하면서 한 수 두면은 쓱 와가지고 이제 한 수 여기만 안 뒀으면 좋겠어 하는 자리에 딱 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네. 괴롭네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긴 많아요. 좀 앉아있기 계속 힘들고 하니까. 이지영 구단 바둑판 가까이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결정타를 과연 날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